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31일.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진행된 강연 기록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스승과 청중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딱 두 가지 질문이 대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승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가르침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시점이 참 의미심장하죠. 낡은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그 열기가 느껴지는 자료였어요. 특히 첫 번째 질문자는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뭐랄까 지적 성장통 같은 거라고 봐요. 감동과 이성 사이의 충돌이죠.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써 배운 지식을 조급해하지 않고 내 삶에 제대로 숙성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 강연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을 만날 때마다 겪게 될 딜레마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정말 강렬해요. 질문자가 스승님의 법문을 듣고 꽉 막혔던 게 뚫리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내가 스승님을 믿나? 하는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스승 입장에서는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다독여줄 법도 한데 답변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스승은 심지어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음을 알고 나온 사람이라고까지 자신을 정의해요. 신들조차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할 뿐 스승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이건 스승과 제자 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입니다. 헌신이나 복종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주체성을 요구하는 거죠. 와, 모든 존재는 각자 자신을 위해 산다. 그 말이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특히 그 스승에게서 인간적인 감동이나 영감을 받았다면 그 감정이랑 가르침의 유용성을 칼로 자르듯이 분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연에서는 이 인간적인 끌림의 함정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스승은 사람을 믿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상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내 기대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면 스승님이 나를 배신했다며 쉽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배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만든 환상이 깨진 것뿐인데도요. 아,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자체에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법을 보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단순히 법률이나 규칙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어떤 근본 원리에 가까운 느낌인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knowledge라기보다는 삶의 여러 문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체제, OS나 원칙, 프린시플에 가깝죠.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이 법이라는 도구가 당신의 삶에 유용한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유용하다면 가져다 쓰라고요.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를 쓰는 거지, 망치를 만든 대장장이를 숭배할 필요는 없다는 아주 명쾌한 비유죠. 쓴다. 아, 이 표현이 핵심이네요. 믿고 따른다가 아니라 가져다 쓴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전문가,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법을 설파하는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태도 같아요. 그 사람의 카리스마나 배경에 현혹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이 진짜 내 삶에 적용 가능한 쓸모있는 도구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요.
맞아요. 심지어 강연에서는 정법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조차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법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식과 나 사이의 주객전도를 바로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죠. 결국 스승님을 믿지 마세요. 법이 당신에게 좋으면 쓰세요. 이 한 문장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완벽한 요약인 셈이죠. 자,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이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 그 자체의 유용성을 보기로 했어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좋은 걸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하지? 이 조급함, 청취자분들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면 당장 내일부터 내 삶에 적용해서 뭔가 근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강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좋은 도구를 손에 넣었으니 빨리 써보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스승은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답변을 내놔요. 법은 남한테 쓰기 전에 네가 필요할 때 먼저 쓰는 것이라고요. 그리고는 책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깊이 이해했더라도 처음에는 그 내용의 30%밖에 쓸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솔직히 30%만 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답답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100%다 배웠는데 왜 묵혀두라는 거지? 하는 그런 반발심이 들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앵무새 사람 따라하지 말라는 얕은 경고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쓰지 못하는 나머지 70%는 그냥 잊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나머지 70%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잠재적으로 저장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서 내공이 깊어지면 그 70%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강연에서는 내 근기가 자라는 만큼씩 더 쓸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근기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내면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하,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담을 내 그릇 자체가 커져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마치 운동법을 책으로 완벽하게 배워도 실제 근육이 붙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네요. 억지로 100%를 쓰려고 하는 건 아직 근력도 없는데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다치기 십상이라는 그런 경고로 들리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지식을 소유하려는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암기해서 100%를 쓰려는 건 남의 지식을 도용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미천이 드러나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지식 쇼핑의 함정에 대한 경고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비하고 그걸 즉시 내 삶에 적용해서 업그레이드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 강연은 지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숙성시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0%는 에피타이저고 진짜 메인 요리는 시간과 경험이라는 재료가 더해져야만 완성된다는 아주 본질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지식을 숙성시킨다. 이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 숙성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는 뭘까요? 30%만 쓰면서 나머지 70%가 있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 강연의 두 번째 핵심 지침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부는 공부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 둘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보통 우리는 배운 걸 삶에 적용해야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스승은 공부는 내공을 쌓는 과정 자체로 두고 생활은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던 대로 하라고 조언해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 같아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오히려 무리가 따른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미라클 모닝에 감명받아서 평생 야행성이던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요. 하루 이틀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몸과 마음에 탈이 나기 쉽잖아요. 그런 걸 경계하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오랜 습관이나 버릇이 먼저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내면의 근기가 성장하면 삶의 변화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강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속 듣고 배우기만 해도 사람은 저절로 변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doing의 상태가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받아들이는 being의 상태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30%는 자연스럽게 쓰이게 될 거고요. 듣고 보니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네요. 첫 번째에서 스승을 믿지 말고 법, 즉 가르침을 주체적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건 지식의 주인을 외부가 아닌 나로 가져오라는 의미였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남의 기준이나 책에 나온 매뉴얼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도, 즉 내공과 근기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주체성과 기다림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모아져요. 누구를 믿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성, 그리고 배운 것을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숙성시킬 줄 아는 기다림의 미학. 이 강연에서는 이것이 바로 신패러다임의 공부법이라고까지 말해요. 세상에서 30년 배우는 것보다 이 방식으로 100일 배우는 것이 분별력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자신하죠. 오늘은 믿음과 알매 활용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룬 강연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명확해요. 첫째, 사람이라는 껍질에 의존하지 말고 그 가르침의 알맹이나 내게 유용한지를 판단해서 쓸 것. 둘째, 배운 것을 지식 쇼핑하듯 전시하거나 억지로 사용하려 하지 말고 30%만 소화하면서 내공이 쌓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다릴 것. 네, 결국 이 두 가지 원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연한 두 가지 병, 즉 맹신과 조급증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묵묵히 나아가는 힘. 이 두 가지만 갖춘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던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배움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공부와 생활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라고 조언했어요. 여러분이 요즘 배우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때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경계를 억지로 넘어서려는 조급한 순간과 내면이 성장에 자연스럽게 넘게 되는 성숙한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